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자, 오늘도 리뷰를 하려고 잠깐 켰습니다. 오늘 동해안 더비가 있었죠. 울산 현대와 포항 스틸러스 경기가 있었는데, 지난 경기에서 이제 울산이 화끈한 4대2 전북의 승리를 거뒀었고, 포항도 마찬가지로 수원 FC한테 이제 난타전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이 두 팀이 굉장히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이제 한 골에서 승패가 갈렸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이 동해안 더비가 약간 제가 그 외국 끌어오는 게 꼭 굳이 의미가 있겠냐마는 약간 느낌이 저는 머지사이드 더비 같다. 리버풀과 에버튼의 맞대결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약간 빨갛고 파랗고 이런 것도 좀 비슷하고 색깔이 지방 구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이제 서울 집중형이 국가인데 이 지방에 있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 두 구단이 정말 오랫동안 전통의 명가였고 그다음에 지금도 굉장히 좋은 축구로 맞대결을 펼치는 게 저 상당히 너무너무너무 좋아 보였고 오늘 득점 나오기 전까지 팽팽했던 전술적인 흐름 그다음에 한 골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벌어지는 개싸움 이동준을 제압하는 송민규의 봐주지 않는 뭔가 거친 플레이까지 그것까지 정말 완벽한 한 판이 아니었나. 이 더비라는 게 이래서 또 이 뜨거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네, 정말 멋진 경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경기도 굉장히 리뷰할 게 저한테는 굉장히 많아가지고 또한 즐거운 경기였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이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골을 넣었던 울산이 이 포항 상대로도 많이 골을 넣으려고 했겠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상당히 고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력을 울산 팬들이 보시고 속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경기 정말 그냥 팽팽하게 90분 거의 한 85분 끌어오다가 윤빛가람에 한 골이 딱 들어가니까 야 하는 카타르시스 이 한 85분 이상 버텨온 가슴 졸이면서 보고 있다가 딱 하나 들어갈 때 오는 쾌감 거기에 아마 이 축구 이 맛에 보지라는 말이 절로 나왔을 것 같고 또 포항 팬들께서는 이거 진짜 경기 너무너무 잘했는데 신진호 그게 왜 골대를 맞아가지고 라고 생각하면서 좀 많이 안타까워 하셨을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팀 다 너무 잘해가지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은 경기였는데 이게 저는 단순하게 어떤 이 선수들이 잘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 전술적인 면에서 접근을 좀 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술적인 얘기할 때는 항상 필요한 게 있죠. 바둑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번 경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항의 대응입니다. 사실 울산보다도 포항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고요. 그 와중에 이제 울산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갔느냐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끌어와야 될 게 이번 경기만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제 생각이지만 전북전을 끌고 오면 더 울산의 어떤 이 고전이 왜 있었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전북 팬들로서는 이게 이런 거였나? 포항같이 대처하는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한 이게 좀 쉽진 않다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울산 팬, 포항 팬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더해서 조금의 일부의 전북 팬들한테 좀 도움될 얘기가 아닐까 좀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 선발 명단을 보시고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야 뭐야 김기동 감독이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야 이거 뭔지는 알겠는데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멤버 구성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나왔죠. 중원에다가 이제 신광훈, 오범석 선수를 배치를 했고 최전방에 이승모, 고영준이 나왔는데 이게 뭐 4-2-3-1인지 뭐 4-3-3인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최전방에 이제 이승모 선수가 나오고 고영준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는 그림이 보통 많이 나오는데 오늘 사실상 4-4-2였습니다. 하지만 4-4-2가 4-4-2가 아니죠. 이거는 제로톱 이라기보다도 제로톱은 대체로 이제 뭐 공격적인 선수가 있어야 제로톱인데 이거는 그냥 4-2-4 혹은 뭐 4-2-4인데 톱이 없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고영준까지 다 미드필더 성향의 이 네 명이 나왔는데 요 네 명이 왜 나왔느냐를 고민해 보면 저는 참 이 포항의 대처가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경기 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홍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중원에다 힘준 게 잘 됐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전북전에서 울산이 좀 중앙에서 압박 대처하는 거라던가 뭐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었던 게 이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들 거의 5명이 뭐 이청용까지 다 좁혀서 가지고 뭐 요렇게 막 중앙 쪽에 요 5명이라고 했을 때 거의 한 이 5명이 이렇게 막 배치가 돼 버리니까
뭔가 굉장히 중앙에서 공이 활발하게 돌고 좁게 쓰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좁은 와중에도 이렇게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니까 만들어가는 게 압박 대처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처하려다 보니까 전북에서는 미드필더가 3명이기도 했는데 그게 사실상 뭐 이승기랑 김보경은 많이 올라오니까 류제문 혼자 여기를 다 이제 이렇게 배치가 앞쪽에 배치가 돼 있고 여기를 혼자 커버하다 보니까 좀 고전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두 선수 앞에 있는 두 선수가 사실은 최전방에 있는 수비수들도 압박하지만 압박하고 안 되면 성향들이 다 미드필더니까 여기를 바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 최전방에 한 이쯤에 잡혀 있어요. 더 올라갈 때도 있지만 뭔가 울산이 안정적으로 공을 점유한다 싶으면 페널티 박스 이 센터 라인 정도에 잡아놓고 최종 라인은 페널티 박스 바깥에 잡아놓고 이 좁은 공간을 유지하면서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를 사실은 수비 축구라고 하기도 뭐한 느낌이 있고 공격 축구라고 하기도 뭐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다려요. 기본적으로는 4사이에 가까워요. 형태는. 그러니까 여기 블록 제가 많이 4사이 말씀드릴 때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가운데 들어오면은 둘러싸는 겁니다. 4명이. 이렇게 커버 플레이가 유리하죠. 그리고 또 여러 군데서 말씀 많이 드렸던 게 이 측면에서 들어오는 것도 이쪽 커버 뭐 이쪽 커버 이쪽에서 들어오는 선수 커버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을 커버 치고 이렇게 뭔가 도움 수비하기에 굉장히 좋은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요걸 꾸려놓는데 이게 왜 수비적으로 안 느껴지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팀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K리그에서 많이 수비적인 축구하는 팀들 있잖아요. 그 팀들은 주로 3백을 많이 서는 데다가 이 중요한 게 이 최종 수비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다 잡아놓느냐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수원 삼성이나 대구 FC나 최근에 좀 성적이 좋지만 역습하는 팀들은 최종 수비가 대체로 이쯤에 잡힙니다. 페널티 박스 앞쪽에 거의 바로 앞에. 근데 이 포항은 굉장히까지는 아니죠. 아주 높게 지난 경기 전북처럼은 아니지만 페널티 박스 한 10m 앞까지 밀고 나와서 밀고 나온 대신에 간격은 좁혀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 뭐냐면 내려섰을 때는 그만큼 역습거리가 길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최종을 잡아놓으면 역습거리가 짧아지죠. 그러니까 역습을 더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점은 이쪽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오면 자꾸 뭔가 크로스가 올라오고 위험하잖아요. 특히나 울산은 그 점유율을 최근에 지난 시즌에 비해서도 더 점유율을 많이 잡고 이 좁은 공간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팀인데 내려서면은 위험 지역에서 지금 수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잡아놓으면 이 앞쪽에서 미드필더랑 공격수 쪽에서 압박을 시작하면 이쪽까지 못 들어오게 해버리면 공을 이쪽에서 돌리자 울산 지형에서 돌리도록 하자. 이쪽은 좀 쉽게 돌리게 두더라도 수비 뭐 김기나 불투이스나 원두재나 고명진 쪽에서는 좀 쉽게 돌리게 하더라도 여기서는 꽉 틀어잡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쪽까지 들어올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울산이 상당히 전반전에 고전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 배치를 보면 정말 재밌는 게 전 개인적으로는 오범석 선수가 정말 노련한 선수잖아요. 근데 이제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세월의 흐름을 맞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순발력이나 체력 쪽에서는 조금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범석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그 다음에 경기를 읽는 눈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신광훈 선수도 굉장히 베테랑이고 이승모나 고영준 같은 경우는 젊고 많이 뛰고 성실하죠. 그다음에 특히나 이승모 선수는 뭐 힘이나 이런 거는 좀 떨어지는 감이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성실하게 압박을 잘하잖아요. 지난번 작년에 그 포항에서 벌어졌던 그 참사죠. 울산한테 참사하고 포항한테 굉장히 기쁜 승리였던 그 맞대결 때도 이승모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와서 상대편 이 수비형 미드필더 견제하는 형태로 썼었단 말이에요. 김기동 감독님이 그 장점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은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고 많이 뛰는 선수들이고 이쪽은 신강훈, 오범석은 굉장히 짱을 잘 봅니다. 그러니까 밸런스 유지를 잘하고 특히나 이 라인 컨트롤이라고 해야 될까요? 밸런스 간격 유지하고 이 선수들 측면에 있는 선수들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도 이렇게 지시를 잘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중앙에 딱 잡고 있으니까 형태가 정말 유지가 잘 되죠. 그러니까 전반전에 역습 장면 한두 개, 그 김태현 선수 쪽에서 나왔던 장면이나 몇 장면을 빼고는 크게 장면이 안 나옵니다. 이게 지금 포항이 준비해온 건데, 자 그러면 제가 전북 얘기랑 같이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포항이 이런 전술을 했는데 그럼 전북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쉽지 않다? 포항이 선택하기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원정 경기입니다. 포항은 비기고 와도 되는 기분 나쁘지 않은 경기예요 사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항은 울산에 비해서 급하지가 않다. 왜냐면 엄밀히 말해서 포항은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멤버가 엄청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울산 이겨봐야 크게 얻는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실익이 있죠. 물론 승점 3점이라는 게 있지만
지금 울산이 막 우승하고 싶어가지고 승점 3점이 귀하잖아요. 그런 만큼의 절박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 그러면 이걸 역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울산이 급하니까 막 더 공격적으로 나올 거고, 그럼 우리는 여기 높은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다. 끊으면 역습해가지고 한 골 넣어도 된다. 그러면 한 골만 들어가서 리드를 잡으면 뒤를 계속 털 수 있으니까 그걸 준비해 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전제 조건이 뭐다? 안 뚫리는 게 중요하다. 잘 버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운영이 잘 됐고, 울산 맞춤 전술이 또 됐던 게 뭐냐면, 울산이 지난 경기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최근에 오늘 보니까 뭐 커뮤니티 잠깐 보니까 김인성 선수 얘기가 좀 도는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도 질문이 지난번 라이브 할 때도 왔었는데, 지금 최근에 흐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김인성 선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동준도 못 나와요. 그렇죠? 이동준이 시즌 초반에 정말 많이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는 조커 카드로 주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게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 전북전에 승리를 했던 게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원두재, 이청용, 박호, 고명진, 윤빛가람 이렇게 중앙 미드필더 성향들을 중앙에 쌓아놓으니까 그쪽이 워낙 지금 좋잖아요. 밸런스가 중앙 쪽에서 막 잘 풀어가고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측면은 설령우랑 김태환을 이용해가지고 넓게 쓰고. 그러니까 제가 이 배치를 해놓은 게 이거예요. 지금 이 두 선수가 여기 있는 이 두 선수가 설령우랑 김태환입니다. 이게 여기가 설령우 김태환이 아니라 여기가 설령우랑 김태환이거든요. 여기 김태환 설령우 이렇게 이런 배치가 됐단 말이야. 이 5명 미드필더 여기 이렇게 배치해놓고, 그러니까 요 밸런스를 잡고 나왔는데, 포항 대처가 괜찮았던 게 뭐냐면, 지난번 전북전에는 류재문 혼자 고생했고 이승기랑 뭐 김보경 정도까지 압박하느라 그랬잖아요. 중앙에 3명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사실상 이 4명이 숫자 싸움을 하니까 크게 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덤벼들지를 않고 수비 라인을 뒤에서 잡아놓으니까 버티는 거는 가능한 거죠. 이쪽에 들어오면 압박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되는 거죠. 근데 전북은 어떻게 했다? 상대편한테 이른 실점을 하고 밀고 나와야 되니까 밸런스가 깨지지.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편해지는 겁니다, 중앙이. 근데 포항은 0대0에서 길게 끌고 가다 보니까 이 버티는 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촘촘한 일정으로, 안 그래도 경기가 많다 보니까 체력 안배가 좀 필요했겠죠. 신진호도 쉬었죠, 송민규도 쉬었죠, 뭐 외국인 선수도 쉬었죠 하면서 전반전은 반반 차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김기동 감독님은 가지고 있는 패를 가지고 전술적인 거를 정말 효과를 빨리빨리 내고 그림을 잘 그린다. 제가 이런 말, 실용적인 지도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포항이 전반전에 제가 보기엔 포항이 나름대로 괜찮았던 게 뭐냐면, 대신에 이제 고영준하고 이승모가 들어오면 공격력에선 좀 약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사실 마무리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가냐면, 제가 여기서 이 배치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울산이 공을 잡으면 고명진, 원두재는 거의 중앙 쪽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윤빛가람도 안 풀리면 내려와주고, 안쪽에 좁혀있는 뭐 박천, 김민주도 있었습니다만 박호나 이청용이 좀 많이 내려와주는 편이죠. 받으러. 그러니까 뒤쪽에서 여기서 압박당하는 걸 대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 하자, 약간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이 중앙에 이렇게 우글우글거리는데 측면 수비수들마저 이렇게 배치가 되면 너무 뒤가 숫자가 많아져요. 6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울산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좀 점 잡았다 싶으면 이 선수들이 올라가요. 사이드 플레이를 지금 풀백들이 많이 합니다. 와이드하게 쓰는 거를. 그죠? 오늘도 그랬어요. 돌려보세요.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약점이 어디냐, 이걸 잘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김태환이 올라가면 그 뒤를 고명진이 커버치는 원두재가 커버를 친다. 근데 그렇게 치지만 어찌됐든 이 사이드 라인을 밟는 거는 커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려 나가야 돼요. 나가서 막아줘야 돼요. 커버는 치지만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자연히 어떻게 된다? 여기는 양쪽 윙어들한테는 이쪽 사이드 쪽으로 나가면 공간이 많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임상엽 선수가 2번 찬스 잡았잖아요. 측면에서 돌파해서 올렸던 크로스도 좋은 장면이 있었고, 그 조현우 선수 손에 맞은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 장면을 보시면 오범석 선수가 하나 넘겨줬고, 하나가 누구였더라? 하여튼 하나 역습에서 2개가 오픈이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패스가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김태현 선수가 측면 공격으로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은 이쪽을 이 선수들이 올라와서 넓게 쓰면서 이쪽으로 흔들어 놓겠다는 의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만 있을 게 아니라 측면을 써서 측면 위주로 공격을 풀어가겠다. 그리고 팔라시오스가 설령우를 1대1에서 원래 홍철 선수도 막 괴롭혔다고 막 나왔었잖아요. 그 포항 TV에서. 그것처럼 이 팔라시오스가 설령우를 측면에서 괴롭힐 수 있다 그러면 뭔가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항의 공격은
대체로 다 측면에서 크로스 전반전에 그렇게 공격을 풀어가죠.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지난번 경기를 끝나고 막 그런 분석들이 나왔잖아요. 뭐 울산은 중앙에 막 장점을 알았고, 뭐 전북은 중앙을 막 간과했다, 막 거의 이런 얘기들을 좀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중앙이 버텨줄 정도만 버텨주면 측면을 넓게 쓰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역습할 때는 측면 넓게 쓰는 게 유리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북의 어떤 그냥 그 그림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효과가 잘 안 나왔을 뿐인 거죠. 답을 잘못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공식은 제대로 써놨는데 대입을 잘못했다 봐야 되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포항은 전반전을 굉장히 잘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측면을 활용하면서, 공격은 측면을 활용하고 중앙을 두텁게 쌓으면서 잘 버텼다는 거죠. 자, 요 그림이 참 좋았는데, 후반전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예상했던, 생각보다 좀 빨리 어떤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아요. 저는 한 60분 예상했습니다. 60분쯤에 다 들어오겠구나. 신진호, 뭐 송민규, 그다음에 외국인 선수 2명, 그다음에 어차피 저기 고영진 선수를 전반에 쓰면서 걸어놨으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 누군가를 막 쓸만한 사람을 바꾸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 거의 후반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후반부터 이제 막 걸더라고요. 그래서 후반 초반에 제가 봤을 때는 그 포항이 기어를 한번 바꿨습니다. 거기서 제가 지난번 전북하고 울산전 때도 전북이 그대로 하려고 나왔는데 울산이 갑자기 강도를 높이고 나와서 뭔가 판을 흔들었다고 했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포항이 후반전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걸면서 이제 노렸죠. 그때 송민규한테 찬스가 많이 왔는데, 송민규 선수 쪽에서 이제 뭐 핸드볼도 있었고 헤딩 좀 빗맞은 것도 있었고 뭔가 하나씩 안 맞아 들어갔죠. 그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일류첸코가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지난 그 맞대결들처럼, 포항이 작년 맞대결들처럼 좀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 마무리가 찍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울산이 잘 버텼죠. 네, 그 흐름이 되면서 이제 이 경기가 흘러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포항으로서는 김기동 감독님이 임상엽 선수 뺐을 때였나? 표정을 보시면 굉장히 밝아요. 막 웃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경기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용이 안 나빴어요. 실점을 했지만 이거는 그 정도 해놓고 지면 질 수밖에 없는, 그냥 운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이 그런 쪽이거든요. 뭐 무슨 졌다고 열받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진짜 잘했는데 윤빛가람 그 프리킥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였다. 에이씨, 누굴 욕을 못 하는 거죠. 사실 파울하는 것도 뭐 조금 아쉬웠지만, 전민경 선수가 파울한 거 자체가 그렇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하면 골 나는 건데 상대가 잘해서 준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 생각엔. 그래서 포항 굉장히 움직임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이 이제 요 4명 요 들어오는 거에 고전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그 김지현 선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전술상 배치의 문제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크게 무슨 누구 잘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이 포항한테 말리면서 조금 해결책을 좀 못 찾은 느낌이 있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반전에 힌터지어가 진짜 안 보였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인데 힌터지어가 외로워요. 왜 외롭냐면, 고명진 선수랑 원두재 선수가 빌드업에 굉장히 너무 많이 관여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가 굉장히 촘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가면 뭐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이 선수들이 굉장히 뒤에서 공 많이 잡고 그 변형 3백으로도 많이 바꿔주고 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좀 고명진하고 원두재가 같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한 명인 게 만약에 이번 포항 같은 대응이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게 뭐냐면, 이 4명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2명이에요. 전 공격수가 3톱도 아니고 2톱이었잖아요, 거의 수비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6명, 근데 포항 수비는 8명. 그러니까 숫자가 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명만, 원래 보통은 이제 수비가 한 명 더 있는 게, 빌드업 할 때도 수비 쪽에 한 명 더 있는 게 일반적인 건데, 4명이 있다 보니까 패스가 들어가도 윤빛가람 선수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여기를 채워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것처럼 이렇게 뭔가 공격진이 이렇게 배치가 되면 이 2명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거죠. 여기가 안 물러나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를 수비형을 이렇게 바꿔놓고 형태가 이렇게 나오면, 4-1-4-1 느낌으로 바꿔놓으면 이 선수랑 이 선수가 다 관계가 생겨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도 설령호가 한 이쯤에 배치가 되면 여기까지 다. 그러니까 여기 선수가 잡으면
이렇게 효과가 좀 더 형태가 더 잘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요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도 조금 공이 안 도는 장면들이 요렇게 많이 서다 보니까 조금 외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도 공 안 들어오니까 여기까지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청용, 박호, 윤빛가람 다 뒤에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빌드업을 잘해가지고 이 선수들을 조금씩 포항 전체를 팀을 물려가지고 빌드업을 잘하면 그게 좋습니다. 측면 쪽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김태환 쪽으로 공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선수가 내려와서 맞겠죠? 그럼 이 선수도 도와주러 내려오겠죠? 그럼 이제 이게 다 팀이 내려가는 겁니다. 간격은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울산이 가둬놓고 팰 수 있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바뀌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빌드업이 무의미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빌드업이 좀 고전했던 이유는 여기가 조금 숫자가 배치가 조금 아쉬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 있어요. 지금도 보면 뭔가 답답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더 시원하지 않을까요? 이런 형태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그 전북전에 비해서 확실히 좀 공격이 좀 안 되고 압박을 안 하는 거는 이 포항이 중앙 집중형으로 많이 나온 데다가 나오지도 않아. 전방 압박을 하다가 안 되면 바로 그냥 내려가서 쉬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0대 0으로 가다 보니까 그 흐름에서 포항이 조금 더 심리적인 우위가 있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북이 달려들 수밖에 없었던 건 이런 실점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전북 시도한 것도 또 전북이 홈이었고, 또 전북도 포항보다는 훨씬 더 승리를 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차이를 벌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리적인 차이들이 경기에서 이런 어떤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술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게 꼭 단순히 부진의 문제라던가 뭔가 전술적으로 뭐 대안이 없어서 그랬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항 하나 제가 지금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 이렇게 빼먹었네요. 제가 형태 얘기를 하려다가, 자, 이게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좀 불편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너무 내려왔는데 좀 바꿔볼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게 선수 배치가 그대로 된 건 아닙니다. 그대로 된 건 아닌데 한번 돌려보세요. 하이라이트 돌려보시면,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잘 생각해보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윤빛가람, 그러니까 그 득점 넣기 전에 김인성 선수가 전민광한테 그 반칙 얻어냈잖아요. 그 장면을 잘 보시면 윤빛가람 선수가 원래 평소에 예를 들면은 한참 좋을 때 뭔가 그 공격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때 약간 이 위치라고 해야 될까? 좀 뒤에도 많이 움직이지만 결정적인 패스할 때 좀 더 위에서 많이 뿌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뒤에서도 잘 뿌리지만. 근데 이번 경기 그 마지막에 김인성 쪽으로 들어가는 패스를 보시면 약간 느낌이 여기에요. 패스 시발점이. 그리고 김인성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패스도 되게 예쁘게 들어간 게 아니라 약간 떠서 가요. 강하게 찰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거리가 멀었어. 이게 약간 이동준이 어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윤빛가람이 여기였으니까 이게 김인성 발에 들어가는 이런 패스가 들어가지, 이게 만약에 윤빛가람이 요 위치에서 잡았다, 여기 이 수비형 미드필더들 사이 이 뒤에 공간에서 공을 잡았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들어가는 패스들, 수비 뒤를 직접 노리는 패스가 더 효과적이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런 의미의 연장선에서 고명진, 원두재도 꼭 뒤에 있을 게 아니라 한 명 정도는 이 중앙 미드필더들보다는 뒤지만, 여기 뒤에 있지만 이 공격수들보다는 앞으로 전진해서 얘네 두 명을 바보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본인들 시선이 앞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세 명밖에 수비를 못 해요. 근데 이 선수가 내려가면, 아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선수가 여기 내려가서 이렇게 쓰면 시야 안에 이 네 명 다 들어오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게 이 선수가 일로 빠지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울산이 고전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뒤에 중앙이고 너무 뒤에 무게를 주다 보니까.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울산의 저력을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강현무 선수는 아마 윤빛가람의 프리킥을 보면서 갑자기 어깨 옆에서 튀어나온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그 앞에 있던 수비벽 옆에서 갑자기 어깨에서 슈팅을 쏜 것처럼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반응을 못했죠. 그리고 뭐 신진호 선수 프리킥이 골대를 맞추는 그런 불운들, 그 다음에 조현우의 그 안정적인 세이브들. 저는 그 안정적인 세이브도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좋은 골, 막 무슨 막
만화에서 나오는 얘기들. 좋은 골키퍼들은 선방을 안 한다. 왜 선방을 안 하냐? 미리 가서 막고 있으니까 몸을 날릴 필요가 없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윤 선수가 오늘도 보면 되게 안정적으로 막는 것 같은데 꽤 어려운 슈팅들을 정말 쉽게 막아요. 예전에 이제 인터뷰할 때 조윤 선수가 그랬거든요. 본인 약간 몸 날린다 일부러. 멋있어 보이려고. 골키퍼도 멋있어야 되지 않냐. 막 쉽게 막을 수 있는 것도 막 저기 다이빙 해가지고 막 막고 그럴 때 있다고 했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오늘 안정적으로 잘했던 것 같고 그 작은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김기동 감독님이 굉장히 선수들 칭찬 많이 하면서 진짜 딱 반절 뭐 딱 반쯤 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게 딱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경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울산이 이번 시즌에 또 한번 우승을 다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중요한 경기들이고 또 심리적으로 지금 전북을 이기고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포항도 지금 뭐 벼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여기 또 고춧가루 뿌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경기를 딱 이기고 가면서 좀 울산이 분위기를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포항은 역시나 포항이다. 솔직히 말해서 엄밀하게 말해서 포항 팬들께서 지금 포항 굉장히 응원 많이 하시겠지만 우승할 전력은 아니잖아요. 리빌딩을 또 하는 단계고 그런 단계라는 생각해보면 역시 포항도 저력을 보여줬다. 그래서 두 팀 다 결과에서는 울산이 우스웠지만 두 팀 다 약간 뭐 울산은 아주 기쁘고 포항은 기분 좀 나쁘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쁜 경기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정말 재밌는 경기였고요. 좀 이런 경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전술적이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선수들도 이렇게 다부지게 좀 거친 것과 투지를 보여주는 것 중간에서 멋진 경기를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라이브를 했으면 좋을 텐데 또 저도 저의 업무, 저의 개인 사생활이 있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네. 그 지난번 라이브 하고 나서 조금 그 구독자가 좀 늘었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제가 일단 1000명은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내일도 뭐 되면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